체중 조절을 위한 식사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식사법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식사법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든든 내과의 황덕원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대사증후군과 비만이 왜 연관되며 체중 조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체중 조절을 위한 식사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해 다시 한번 반복해 설명드리면 이 표에 나오는 5가지 항목 중 3개 이상일 경우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데 5가지 항목의 공통으로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비만입니다. 임상적으로 한두 가지 항목에만 해당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두서너 개나 서너 개 동시에 충족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표에 나오는 개별적인 수치를 여러분께서 모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의사가 기억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체중 조절을 위한 식사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식사법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체중 조절이 가능한 식사에서 가장 단순한 이론은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인데 그게 쉽다면 식사법에 대한 고민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식사량과 식사하는 음식을 조절하는 종류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체중 조절 식사법 중 관심을 많이 받는 것들은 식사량이나 식사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체중 조절이 가능하다고 소개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제 환자분이 시행한 그 식사법 중 한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30대 환자분이시고 통풍으로 원래 저에게 치료를 받으시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두서너 날 만에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체중 감량을 많이 하고 나타나셔서 제가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체중 감량을 하셨는지 여쭤봤더니 본인의 식사법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얼핏 보면 저렇게 먹고 살이 찌지 않나 할 정도인데요. 여기에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고 다른 형태의 영양소로 포만감을 쉽게 줄일 수 있는 식재료로 식단을 구성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분만의 재미있는 식재료인데 라드라는 돼지 비계를 주식 삼아서 섭취를 하셨는데 이분은 돼지 비계의 맛을 상당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것이 맛이 좀 낯설거나 한 분들은 또 이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 비계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좀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운 작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기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타이트하게만 식이 조절을 하면 실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주에 2~3번 정도는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도 얼핏 봐서는 정말 도저히 체중 조절이 가능한 식사법이라고 여겨지지가 않는데요. 이 식사법을 분석을 해보면 저탄고지라고 알려진 그런 식사법을 이분의 기호에 맞게 적용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주인은 내과 의사이면서 저와 매우 친한 후배인데 이 친구도 저탄고지 식사법에 상당히 심취가 되어 있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 저탄고지 식사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대로라면 저탄고지 식사법은 거의 만병통치 수준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대사증후군의 지표들이 개선되는 부분들은 체중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사법으로 체중 조절이 달성된다면 당연하게 발생되는 효과라고 저도 동의하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2가지 식사법은 키토제닉이라고 하는 저탄고지 식사법인데 키토제닉이라는 뜻은 탄수화물을 절제하고 고지방식을 할 때 몸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이 키톤은 몸에서 생겨나서는 안 되는 물질인데요. 이 식사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키톤이 발생할 정도로 음식 조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될 물질이 생성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식사법이냐 하는 거에 대해 여러 논쟁이 있어 왔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간헐적 단식이라는 식사법도 효과를 많이 본 분들이 계시지만 생활의 방식 자체를 뜯어 고치는 식사 시간의 조절이 어렵고요. 그리고 세 끼니를 꼬박 챙겨 드셔온 분들은 실행을 했을 때 일시적인 위장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서 의학계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 오기도 했습니다.
구석기에 섭취했던 식단으로 돌아가서 우리 몸이 설계된 대로 식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것을 팔레오 다이어트라고 부르면서 몇 해 전에 서양에서 유행한 적도 있었는데, 이는 재미있게도 식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고요. 주식이 쌀문화인 우리 문화에서는 식단을 준비하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개하지 않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식사법이 있지만 굳이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위에 세 가지 방법이든 위에서 소개하지 않듯 사람의 생김새가 각각 다르듯이 이 식사법도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하나마나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가장 좋은 식사법은 나에게 가장 편하고 효과적인 식사법인데 처음부터 이걸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행해봤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그 안에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육체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공중파에서 3부작 체중 조절을 위한 식사법에 대한 특집 방송을 했는데, 극단적인 육식과 채식의 식사법을 통해 어떤 식사법이 체중 조절과 건강 유지에 효과적인가를 흥미롭게 비교해 준 내용이 있어서 제 환자들께 진료 시간에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식이든 채식이든 더 우월한 것은 없고, 탄수화물이 절제되고 고단백 식이가 이루어질 때 체중 조절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극단적인 고단백 식이는 노화를 앞당긴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체중 조절을 위해 지속 가능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는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한 식단은 당뇨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뇨 식단에서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균형 있게 배치하면서도 탄수화물에 있어서는 통곡물 형태를 추구합니다. 단당류는 빠르게 흡수되고 빠르게 소화되면서 혈당이 올랐다가 금방 떨어지는데, 이 혈당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공복감을 느끼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는 것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탄수화물을 통곡물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실제 칼로리에서는 단당류 섭취에 비해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지만, 서서히 흡수되고 서서히 소화되는 과정에서 혈당의 피크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올랐다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공복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 있고, 지방의 경우는 적정한 양을 꼭 섭취해야 되는데 포만감을 유지시키는데 칼로리가 중요하고, 지방은 단위 용량당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절한 지방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지 못하고 또 포만감도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이 찌게 되는지, 그리고 한번 찐 살이 왜 다시 빠지기 어려워 우리를 괴롭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잘못된 습관으로 필요 이상의 단당류를 반복적으로 섭취하게 되고, 이것이 나쁜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내 주방에서 만들 수 없는 음식은 섭취하지 말라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식사해야 되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따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식사법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도 실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말듯이 한두 달 하고 지쳐 나가 떨어질 방법이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요요가 와서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쉬워서 효과가 없을 정도로 느슨하다면 그 또한 선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고 지속할 만해야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시도를 통해 나에게 맞는 방법을 가려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체중 관리와 건강 유지를 위해 식단 조절은 필수적이고,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절제해야 체중 조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이 우리의 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통곡물 형태의 섭취를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고, 적절한 다른 영양소의 배치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식사법 선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체중 조절과 건강 유지를 위한 식사법 선택에 있어서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